못다한 이야기 있으시면. 정부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요? 네.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표준 임대료. 뭐 검토한다 어쩐다 막 얘기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표준 임대료의 핵심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는 가격 중심으로 보고 있거든. 가격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제 가격 통제를 하겠다 이건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주거 생존권이에요. 전세라는 거는 사실 지금 거주를 하는 거는 거주는 피할 데가 없잖아요. 거주는 무조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주의 방법은 매매냐 임대냐.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여력이 없는 분들이 더 많죠, 이제. 그러면 이분들은 대안이 없어요. 그죠?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가격 통제를 하게 되면 난리가 나요. 이 생필품을 가지고 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같은 경우가 되면 가격 통제를 하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훨씬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가격 문제가 아니에요. 가격 문제가 아니고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왜 그러냐? 이 임차인은 거의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이 적극성 면에서 이분은 절실하죠. 만땅. 그죠? 적극성 만땅. 임대인은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때 임대인들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냐? 가격을 올려놓고 버텨버립니다.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은 공실로 둬버리면 돼요. 공실로. 두고 버티는 거죠. 실제로 상가에서 지금 공실로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가 임대차법 때문에 그래요. 5% 인상. 그러니까 가격을 한번 딱 낮추잖아요. 그러면 이제 못 올리는 거잖아요. 못 올리니까 버티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버티는 게. 그래서 1년, 2년 버티더라도 가격을 임대료를 높게 받고 또 이제 편법을 쓰는 게 어떤 편법을 쓰냐. 렌트프리를 주죠. 임대료를 낮추는 게 아니고 공짜 임대 기간을 주는 거죠. 상황이 안 좋으면 공짜 임대료 기간을 주고 렌트프리를 주고 임대료는 그대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상황이 좋아지면 이때부터 다시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낮아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상가하고 주택은 다 다른 게 상가는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 장사 안 해도 되잖아요. 절실함이 주택보다는 떨어지는 거죠.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인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버티기 해버리면 매물이 확 줄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 시장에 매물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매물을 일부러 더 안 나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격 통제를 하는 게. 그러면 이때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 암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중거래. 네.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을 높여놨으면 그러면 정부한테 눈에 보이는 가격으로 거래를 하되 뒷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절실하니까. 이게 어느 한 지역만 되면 벗어날 수 있지만 표준 임대료를 쓰면 전 지역이잖아요. 이게 문제죠.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매물도 많이 줄어 있고 세입자도 줄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매물이 몇 개만 확 줄어들면 표시가 정말 효과가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 통제를 하면 가격을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내렸으면 다음에 많이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유연하게 임대인들이 했단 말이죠. 근데 가격 통제를 하면 이제 버티기가 생겨요. 버티기가. 한번 내리면 올릴 수 없으니까. 이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말아먹자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나요? 모르죠. 얘기가 나오는 게 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게 아니죠. 실제로 임대차 3법은 표준 임대료를 전제로 한 거예요. 포석? 그렇죠. 포석이죠. 임대차 3법이 뭐예요? 지금 계약 갱신 청구하는 거를 5%로 올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전월세 신고제 들어갔잖아요. 전월세 신고제를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표준 임대료를 만들 수 있는 전세가, 적정 전세가를 이제 취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표준 임대료를 못 쓰는 거는 만약에 그 전에 데이터가 충분히 있었으면 아마 과감하게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정확한 데이터, 실거래가가 없잖아요. 실제로 보면 전세가가 아예 없는 아파트도 있어요. 예, 실거래가 신고를 아예 안 하는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들은 적정 임대료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는 거죠. 저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정부가 제발 봤으면 좋겠어요.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거는 대안이 있는 것들이에요. 대안이 있는 것들을 할 때 얘를 통제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서 이 가격이 낮아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근데 대안이 없는 거를 통제를 하면 부작용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이걸 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가격 통제를 하면 가격이 안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죠. 가격을 거기서 상단을 막는다. 그렇죠. 그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를 영원히 그냥 안정적인 상승 5%만 상승하게끔 만든다 이거죠. 정부가 봐야 될 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현장에서 진짜 임대료 안 내려요. 편법을 쓰는 거잖아요. 렌트 풀이 써가면서 임대료를 계속 고정시켜 놓고
올라갈 때는 확 올려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임차인들이 이제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이제 못 들어가는 거죠. 상가는 진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적정 수준에서 사람들이 공실이 생기는 거잖아요. 집은 아니라니까요. 집은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는 거를 자꾸 부작용을 만들어 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고. 자꾸 이상만 가지고 정책을 내면 안 되는데, 이 정부가 문제점은 이상과 현실이 있는데 현실을 너무 이상적으로 보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따라올 거야. 투기하지 마! 그러면 투기 안 하고.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어떤 개인이 부정부패를 하는 것보다 사람 전체,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사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을 가지고 정책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을 냉정하게, 상품을 파악을 제대로 하고.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은 통제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가장 좋은 법은 한 20% 정도 여유분을 딱 가지고 국가가. 물량을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올라갈 때 쫙 풀고 가격 쫙 내려서 쫙 풀고 또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쫙 걷어들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장 사실 이상적인데, 이런 거를 쓸 재원이나 여력이나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죠. 아니, 그때 그 이재명 부동산 공약 중에 그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그 가격 통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를 했거든요. 매매는 극단적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가면 사고 안 올라가면 안 산다고 했잖아요. 가격 상승이 됐을 때는 풀고 하락이 될 때는 걷어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먹히려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매매는 안 통하는 게 하락이 되면 매수자들이 안 산단 말이죠. 안 사요. 그러면 더 떨어지죠. 더 떨어지게 되면 정부가 매입할 양이 많아져요. 훨씬 더 많아지게 돼요. 그걸 방어하려면. 그러면 이 매입하는 걸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재원이나 재력으로 이 매입하는 거를 다 사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건 뭐 진짜 다 사들이게 되면 진짜 여러분이 걱정하는 공산주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부의 재원으로서는 사들이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한계 선에서 이 원하는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매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극도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침체가 되면 안 산다는 거죠. 안 사면 더 침체가 되고 매입해야 될 양이 늘어나고 그래도 침체가 되고, 그러면 이 기관이 부하가 생기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임대는 전세는? 예, 전세는 어느 정도 가능한 거죠. 신박한데요? 네. 요거는? 네. 저는 그래서 여기서 또 나가자면, 분양가 상한제와 연관돼 가지고 사실 저는 LH가 물론 이제 투명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LH가 분양가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LH가 수익을 많이 걷어들이고 대신 이런 거를 복지 측면이나 이런 걸로 임대주택이나 이런 거를 좀 고급화시킨 정책. 그러니까 항상 적자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원가에, 매매는 원가에 팔고 임대는 적자 봐하면서 만들고, 그럼 계속 적자가 나면서 세금으로 때려 박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 안정화도 시킬 목적이 생기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분양가를 최대한 높게 잡고 LH가 어느 정도 수익을, 여기서는 매매에서는 수익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임대주택을 적정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정말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임대로 장기 거주할 수 있게, 그리고 매매를 원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적당하게 누리게 하고, 적당하게 선에서 이제 정부 정책을 적당히 써서 폭등까지 안 가게끔 적절하게 조절을 할 수 있는, 미리. 지금도 LH는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구조로? 근데 그게 지금 방향이 잘못된 거죠. 분양가 상한제를 쓰면 그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분양가 상한제를 쓰지 않고 이게 이제 다 같이 연결돼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게 연결이 안 되고 여기서만 이 폭리를 취하면 이게 직원들한테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런 거를 시스템을 잘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어느 정도 이익을 충분히 취하고, 이거를 임대주택이나 아니면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는 걸로 제가 말한 여유분을 확보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걸 쫙 풀었다 줄었다 쫙 하면은 전세 임대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이게 안정되면 전세가 미치는 영향도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시장도 조절이 좀 가능해질 수 있죠. 주택 공공기관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방식이 네. 아직은 되지 않았지만 네. SH 사장님이 되실 김원동 본부장님과 좀 풀어나가는 방식이 다르시네요. 완전히 다르죠. 김원동 본부장님은 SH가 최대한 원가로 공급을 해서. 그거는 이상이에요, 이상.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싸게 공급을 때려버리면 일반 싸제 아파트들도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핵심을 모른다는 얘기죠. 핵심이 뭐냐? 안 팔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안 팔리는 게 원가에 공급하면 안 팔릴 수가 있나요? 순삭. 네, 순삭이 되죠. 그럼 시장이 안정화될 수 없어요. 얘가 잘 팔리면 일반 아파트는 계속 열기가 유지가 되고 얘가 피가 붙죠. 피가 붙어서 얘가 올라가면 얘는 덩달아 올라가고. 이런 지금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막 올라가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안 팔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팔리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원가에 공급하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이게 안 팔려야 돼요. 안 팔리면 제가 말하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커요. 그게 바로 보금자리였습니다. 보금자리가 안 팔리니까 시장이 뚝 떨어졌어요. 그쵸. 근데 그게 왜 안 팔렸냐? 시장이 침체됐으니까 안 팔린 거예요. 그거를 낮게 분양을 해서 안 팔렸다. 아, 원인을 좀 잘못해서 네, 잘못해서 가는 거죠. 낮게 분양을 해서 시장을 잡았다. 이거는 그냥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안 팔렸으니까 지금 시장이 침체되는 거지. 보고 계시죠? SH 사장님. 그러니까 핵심이 중요한 겁니다. 핵심이 뭐냐?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는 거. 그러면 낮게 분양하는 것과 높게 분양하는 게 어떤 게 안 팔릴 가능성이 높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낮게 분양을 해가지고 시장을 침체화시키겠다. 그러면 얘를 낮게 분양하면서 어떻게든 얘가 안 팔리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면 되긴 하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공급. 무지막지한 공급도 어려울 거예요. 그건 어렵고 그냥 못 사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분양을 못 받게. 근데 그거하고 배치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생각이 싸게 분양해서 많이 사게끔 하겠다 이거니까 안 팔리는 상황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안정화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네. 쿡 찍어서 지금 거의 뭐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방송 이거 편집본 나갈 때쯤에는 아마.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걸 공급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침체가 딱 와서 아마 그걸 영향이 없지 않을까. 그러면 공교롭게 타이밍이 맞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봐라! 그렇죠.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하니까 내 말대로 하니까 되지 않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럼 또 LH로 옮기고. 어떻게 보면 시기를 굉장히 잘 타는 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되시면 뭐 SH 사장님 사장실 가서 제가 인터뷰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때 가서 한번 정책을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서울 주택 정책을 하실 건지. 저는 잊고 있었는데 뭐 되게 검토를 하고 있었다까지만 제가 기사를 듣고 있었고. 근데 지금 바로 쓰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세값 데이터가 지금 안 쌓여 있잖아요. 표준 임대료를 어떤 식으로 1년치 정도 쌓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가 지금 이중 가격을 해소해야 돼요. 그럼 더 돌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더 돌리기는 해야 되고 이거를 이제 억지로 막 꽤 맞추면서 이제 쓸 수도 있는데 그런 무리를 할까라는 예상을 해보면 좀 쉽지는 않겠다. 지금 왜냐면 이중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를 여기다 그냥 빡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거는 뭐 그냥 평등권을 완전히 재산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이제 헌법 소원 들어가면 이거는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많은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쉽게 이중 가격을 해소하지 않으면 사실 표준 임대료를 쓰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먼저 그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했던 게 이중 가격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게 그게 이제 일환이죠. 이중 가격이 해소되지 않으면 사실 표준 임대료를 쓰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예상하기 힘든 게 이거를 어떻게 해소를 할 거면 강제적으로 해소를 하면서 표준 임대료를 쓸지도 모른다. 뭐 이런 거는 좀 생길 수도 있는데 가중평균으로 해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중간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맞춰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좀 공부를 많은 분들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공부 방법이 중요하죠. 기존에 있던 많은 책을 읽어보는 건 저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좀 여러분들이 맞다 싶은 원인을 정확히 얘기하는 그런 거를 찾아서 좀 여러 번 책을 반복하고 내 책을 여러 번 봐라? 그거죠. 그 순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순서요? 파란 거 먼저 봐야 됩니까? 빨간 거 먼저 봐야 됩니까?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사실 순서는 그렇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요? 네. 아무거나 먼저 봐도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온 순서대로 보는 게 더 좀 편하긴 할 거예요. 그래요? 네네. 파란 거부터? 그러니까 파란 거는 이제 사실 초보자들이 겪기 이제 쉬운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했고, 사실 사이클에 관한 거를 좀 이제 일부 그냥 부분으로 해서 이제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책은 이제 전체가 사이클에 관한 얘기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이다. 핵심. 그럼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공부를 하느냐, 아니면 원인을 잘못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소용이 없는 걸 수도 있죠. 너무 최근에 진짜 많은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걱정 아닌 걱정을 좀 하고 방송을 시작을 했거든요. 중복되는
것도 꽤 있죠. 근데 조금 더 이게 정리가 조금 더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이 저도 딱 들었거든요. 예. 인터뷰를 하면서. 네. 조금 더 이해를 잘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예, 그런 조금 더 이게 질문하는 거라든지 네. 이런 게 좀. 네. 책을 반복을 하기 귀찮아서 저는 방송을 그냥 여러 번 모시자 그냥. 네. 계속 물어보자. 네. 너무 자주 나오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구독 안 하시면 됩니다. 예. 구독하지 마시고 뭐 이상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됩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후랭이님이 은인이기 때문에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아유. 제껴놓고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